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태로운 위안화, 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 25년 만에 최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한 것은 1978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던 덩 샤오핑이 개방과 개혁 정책을 펼쳤죠. 그러면서 FDI를 허용한 것입니다. 중국에 들어와서 판을 한번 벌려봐라. 그리고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후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시장 접근 그리고 값싼 노동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 내에서 기업의 인수 그리고 공장의 건설을 추진했는데, 이를 통해 중국도 외환 보유고를 늘려왔죠. 제가 이전 영상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합니다. WTO 가입한 이후에 외환보유가 쭉 늘어나다가 2016년도에 외환보유가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2018년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외환보유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FDI 유입은 위안화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었죠. 그런데 2023년 2분기 이 FDI는 2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외국의 투자가 줄었다.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통해서 중국 시장이라는 이 큰 시장을 버리고 나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첩법, 지금 정부 어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지금 쫓겨나는 판 아니면 구속되는 판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미중 갈등 이것 때문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FDI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중국 펀드 자금도 지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위태로운 위안화, 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 25년 만에 최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0일 중국에 대한 투자 기조가, 그래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 기조가 바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중 간의 갈등, 방첩법의 영향으로 직접 투자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한 지금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어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다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던 것이 언제 뒤바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랜 위안화의 버팀목 중 하나였던 직접 투자라는 말뚝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중국의 국가외환국은 지난주 2분기 FDI와 관련된 수치를 발표합니다. 대내 투자, 그래서 직접 투자와 같은 경우는 49억 달러, 약 6조 4,768억 원. 그리고 대외 투자,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 직접 투자가 341억 달러, 약 45조 802억 원입니다. 이는 사상 최대의 대외 투자가 진행되는 거죠.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국이 갈등이 정말 점점 심해지고 미국의 그 통관 관세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업 못하겠어. 그래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돈을 기업들을 팔든가 아니면 공장을 이전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중국을 향한 직접 투자, FDI 투자 감소의 원인을 지금 중국과 서방 국가들의 갈등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외교적으로도 악화되어 있고,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디리스킹의 시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행정명령에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했습니다. 여기에 조인트 벤처와 그리고 기술 이전도 금지시켰죠. 조인트 벤처 아니면 투자, 공장 짓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올스톱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는 대외적으로 첨단 기술 개발을 최대한 억제해
군사력 증강을 제한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지금 AI 분야. 그래서 AI 칩으로 보통 사용되고 있는 A100, H100, A100, A800, H800의 지금 주문량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3개 분야에 중국 투자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서 사실상 투자 금지 조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은 일본, 유럽, 특히 네덜란드와 함께 중국향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결정한 상황이고, 이 일본과 네덜란드가 여기에 끼어 들어가서 반도체 카르텔을 형성한 상황이죠. 중국은 이를 막으려고 마이크론의 제품 수입 금지, 그리고 갈륨 게르마늄의 수출 제한을 했지만 지금 이러한 행정명령 또 디리스킹을 막기에는 역부족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 나간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고,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보는 것은 기업들의 신뢰를 잃은 중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중국은 수년간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해외 기업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주기적으로 재창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과 같은 정책은 다시는 버릴 가능성은 적지만 지금 외국 기업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 일을 또 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방첩법 개정과 동시에 미국의 컨설팅 회사의 압수수색도 외국 기업들을 점점 불안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컨설팅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컨설팅 회사라는 것은 이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이 중국 내 정보들이 전달이 돼요. 정보들을 전달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고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떻고 향후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가 다 지금 컨설팅 회사에서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이 컨설팅 회사를 때려잡았습니다. 왜? 입이 되는 이러한 놈들을 무조건 때려잡아야 되겠다. 중국의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 입장으로서는 이렇죠. 깜깜이 투자는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로펌 브랜치 오피스의 주주인 존 라미그는 지금 중국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고객은 한국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중국에서 제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다른 조달처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중국 사업의 매각, 그러면 FDI가 지금 줄어들게 되죠. 그 규모가 줄게 되고, 중국에서 제품을 조달하고 있다면, 말하자면 중국에서 물건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다른 나라로 틀고 싶어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는 코로나19가 벌어지기 전과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처음부터 투자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수년새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부터 2011년 연간 1100억 달러, 약 145조 4200억 원 안팎이었던 이러한 그린필드 투자가 2022년에는 불과 180억 달러, 약 23조 7960억 원으로 지금 얼른 봐도 6분의 1가량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죠. 그린필드의 투자의 경우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되고 생산시설까지 다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린필드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 이것은 현재 중국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전 세계 기업들이 여긴다라는 사실이죠. 중국은 이제 투자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국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FDI의 급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직접 투자 급감, 이것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것이 달러화로 지금 외환 보유고로 남아있고 이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치가 남아있는 거죠. 중국 내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기업의 설비 투자와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투자보다 변동성이 작아요. 일단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다가 다른 나라로 이전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융자산 투자는 어때요? 이번에 펀드가 지금 오픈런 하는 건데 지금 엄청나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 하나마다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데 기업의 설비 투자라는 것은 그와 정반대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생산 기반을 강화해서 확장함에 따라 중국 정부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할 수 있고 기업 입장으로서는 장기 투자를 보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장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득을 벌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FDI 투자의 감소는 장기 투자가 아닌 한탕주의로 지금 중국을 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렇듯 지금 FDI 투자가 줄면서 벌써부터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최신 통계에서는 중국의 FDI보다 중국 회사의 해외 FDI의 규모가 더욱 커지며 3개월 연속 외화 순유출을 기록한 것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도 살려고 해외에 이제 투자를 하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기투자했던 회사들도 빠져나가면서 이 해외 FDI가 그 돈들이 그대로 이동하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국으로 들어오는 회사는 적고 중국 회사 중에서도 해외로 나가는 회사 그리고 이미 있었던 회사들마저도 지금 이러한 자금을 보면 FDI 자금이 쪼개져서 나가는 회사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세는 상무부 통계에서도 나타나며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직접 투자는 5.6% 감소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투자의 매력이 없다라고 모든 지표상으로 다 나타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위안화의 가치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다른 나라에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환율은 연초부터 달러 대비 약 4% 하락한 것입니다. 이렇듯 위안화를 지탱하는 것은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유도하고 중앙정부의 조치와 국영은행의 현물 시장의 매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환 보유고 자체를 날려버리고 환율 방어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위안화의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감소와 정치적 리스크는 위안화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지금 펀드까지 빠져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중국의 매력도가 올라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줄여서 환율 방어에 나서거나 자본 유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이 위안화를 안정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공장 뜯어가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을 줄여서 환율 방어에 나서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외환 보유액이 중국 발표에서는 지금 300만 달러나 350만 달러 이 수준으로 지금 돼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50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외환 보유액을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